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절에는 3.6절의 다양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모피즘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이 다양성이 어떻게 보면 객체지향 개념에서 가장 조금 이야기가 난해한 이런 개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자, 일단 다양성을 설명을 한다면, 자, one interface, multiple implementation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순수하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의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multiple implementation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multiple implementation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하나의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다양한 구현 방법, 그죠? 다양한 구현 방법을 제공하는 게 바로 다형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폴리모피즘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이 단어 자체가 폴리, 다양한, 그 다음에 변신, 모피즘, 사실은 이게 결합이 되어서 폴리모피즘이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객체지향에서의 다양성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느냐?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클래스 A가 있습니다. A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고 A1, A2, A3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이 A와 그러니까 A 클래스에서 A1, A2, A3는 전부 상속된 형태로 지금 클래스가 제공이 되고 있죠. 자, 이럴 때, 자, A 타입의, A는 상위 클래스죠. 요 클래스를 의미하니까. A 타입의 객체 참조 변수, 아직 뭐 객체 참조 변수라는 말에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A 타입의 객체죠. 슈퍼 오브젝트라고 하는 객체 이름이죠. 여기에다가 new A1 잃어버렸어요. 일반적으로, 클래스 타입, 그 다음에 객체 이름, equal, new, 그 다음에 요 클래스 이름이 그대로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A 타입의 객체 참조 변수에다가 그것의 하위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해서 할당해 버렸어요. 자, 이게 가능하냐? 옆에 가능하다고 나왔죠. 그죠? 상위 클래스 타입의 객체 변수에 하위 클래스에서 생성된 객체를 할당할 수 있다. 이 개념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 하면은 말이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A1 클래스 입장에서 볼 때 A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걸 다 가지고 있습니까?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상속되었으니까 A1 클래스는 A 클래스에 있는 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A 슈퍼 오브젝트 객체 변수인데, 이 슈퍼 오브젝트라고 하는 객체 변수는 사실은 타입이 뭐예요? A 클래스 타입이에요. 그러면 A 클래스 타입에서 선언된 모든 것을 다 쓸 수 있는 변수예요. 그렇죠? 자, 거기에다가 A1 객체를 할당해 버렸어요. 그런데 A 타입의 객체 참조 변수를 통해서 쓸 수 있는 모든 것을 A1이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만 따지면 돼요.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A1은 A의 자식이니까, 하위 클래스이니까 A 타입의 참조 변수를 통해서 찾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A1이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할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이것을 우리는 객체의 형변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래서 상위 클래스 타입의 객체 변수에 하위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된 객체를 할당할 수 있어요. 뒤집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A1 타입의 슈퍼 오브젝트라고 하는 객체 참조 변수를 선언해 놓고 거기에다가 A 클래스 타입의 객체를 할당해요. 이건 불가능해요. 에러예요. 그 이유는 왜 그래요? A1 타입의 객체 참조 변수는, A1 타입은 A의 하위 클래스이면서 상위 클래스와 하위 클래스의 개념은 뭐라 그랬습니까? 상위 클래스보다는 하위 클래스가 뭔가 하나 갖고 있어서 더 가지고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A1 타입의 객체 참조 변수를 통해서 찾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놈이 가지고 있느냐 이거죠. 가지고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A1은 A의 확정이라는 개념이니까. 그죠? 그렇게 되니까 가질 수가 없어요. 자, 위의 것은 가능한데 아래 것은 불가능해요. 자, 그러면 이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다형성의 기법을 여기다 구현을 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다음 예를 또 한번 볼까요? 자, 이러한 예를 한번 보도록 하죠. 모형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모형 밑에는 타원이라는 클래스가 있고, 사각형이라는 클래스가 있고, 삼각형이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그죠? 자, 모형이라는 클래스에 draw라는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draw. 메소드를 만들어 놓고 선언만 해놨어요. 이걸 우리는 추상 메소드라 그러는데, 메소드를 선언만 해놓고 하위 클래스에서 그 메소드를 이렇게 구현했어요. draw.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건 타원 클래스에서 들어오 메소드는 타원을 그리는 게 들어가 있어야 되고, 사각형에 들어오는 사각형을 그리고, 삼각형에 들어오는 삼각형을 그려야 돼요. 실제 들어오 메소드 이름은 같아도 안의 로직은 틀리겠죠. 이건 삼각형을 그리는 로직이고, 이놈은 사각형을 그리는 로직이고, 이놈은 타원을 그리는 로직이에요. 자, 재미있는 것은 아빠 클래스에 들어오라는 메소드가 선언되어 있다는 사실과 아들 클래스에서 그 들어오 메소드를 또다시 선언했다는 얘기예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 클래스에 밥을 먹는 기능이 있어요. 아버지는 왼손잡이라 왼손으로 먹어요. 아들 클래스에도 밥을 먹는 기능이 있어요. 메소드가 있어요. 아들은 오른손잡이라 오른손으로 먹어요. 그러면 결국엔 아들 객체 입장에서 볼 때 드로우는 어떤 드로우예요? 자기 자신이 가진 드로우가 우선이에요. 그죠? 아버지의 드로우보다는. 상속은 물론 받았지만 오버라이딩을 해버렸어요. 그죠? 거기 치환을 시켜버렸죠. 자, 이러한 상태에서, 이러한 클래스의 계층 구조에서, 자,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자. 모형 A하고 모형 타입의 객체 변수 A를 선언했어요. 그 A에다가 뉴 타원 해가지고 타원 클래스의 객체를 할당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자, 가서 볼까요? 어떻게 돼 있어요? 모형 타입의 객체에다가, 객체 변수 A에다가 타원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생성해서 할당할 수 있느냐? 있죠. 왜냐하면 이놈이 더 크니까. 확장됐으니까. 그죠? 얼마든지 확장할 수 있죠. 그래놓고 A.draw라는 메소드를 수행을 해요. 그럼 얘는 뭐를 그릴까요? 타원을 그리겠죠. 그죠? 타원을 그리겠죠. 그런 다음에 그 객체 변수 A에다가 요번에는 이 타입이 뭐예요? 모형 타입이에요.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사각형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생성해서 할당했어요. 그래놓고 A.draw를 해보자 이때. 그죠? 그럼 이 변수에는 이미 사각형 객체가 할당이 돼 있으니까 draw라는 메소드는 사각형 클래스에 기술된 draw 메소드를 수행해서 선언된 사각형, 이거 아닌데 잘못됐어요. 선언된 사각형을 그린다. 그죠? 사각형을 그려내겠죠.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죠? 왜냐하면 그 객체에 선언된 메소드이기 때문에. 자, 폴리모피즘이 우리를 조금 헷갈리게 하죠. 그죠? 폴리모피즘이 우리를 좀 헷갈리게 합니다. 자, 모형에서 선언된 draw 메소드는 할당되는 하위 클래스의 객체에 따라서 다양한 변신을 시도하죠. 자, 보세요. 얘도 들어오고, 그죠? 똑같은 참조 변수를 통해서 얘도 들어오고, 얘도 들어온데, 얘는 뭘 그렸어요? 타원을 그리고, 얘는 뭘 그렸어요? 사각형을 그려냈어요. 그죠? 틀린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의 메소드처럼 보이는 게 서로 다른 기능을 하게 되죠. 그게 바로 뭐예요? 상속과 그 다음에 메소드 오버라이딩과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다형성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 개념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객체지향에서. 그래서 여기 밑에서 얘기한 것처럼 모형에서 선언된 드로우 메소드는 할당되는 하위 클래스의 객체에 따라 다양하게 변신을 시도해서 서로 다른 결과를 나타낸다. 메시지에서 요구한 메소드의 매핑이 메소드에 대한 바인딩이죠. 바인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문용어로 실행시간에 수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놈이 동적으로 실행시간에 수행이 되기 때문에 이 손이 이상하게 커지네. 그래서 메시지에서 요구한 메소드의 매핑을 동적으로 실행시간에 수행하기 때문에 자바는 실행시간 바인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메소드를 그 객체에서 선언된 메소드를 가지고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개념이 다형성이에요. 그죠? 다형성. 자, 다형성의 개념이 쉽게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좀 그래 쉬운 개념은 아닙니다. 쉬운 개념은 아닌데 제가 다시 한번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본다면 다형성이라는 개념은 이러한 객체의 형변환, 즉 상위 클래스 타입의 객체 변수에 하위 클래스의 객체를 할당할 수 있다. 자, 이 개념은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어떻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상위 클래스 타입의 객체 참조 변수를 통해서 찾아갈 수 있는 모든 것. 그건 뭐겠어요? 이 클래스 선언된 거겠죠. 그것을 이 변수에 할당되는 객체가 다 가지고 있으면 상관이 없다 이거죠. A1은 다 가지고 있죠. 이놈을 그대로 상속받아서 지가 더 확장했으니까 A보다는 A1이 더 크잖아요. A를 다 가지고 있고 추가적으로 더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할당이 가능하다는 얘기. 얘는 할당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A1 타입의 객체 참조 변수를 통해서 찾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A가 가지고 있지는 않죠. 자, 이 개념을 이용을 하고 이 예를 가지고 상속관계에서 자, 드로우 메소드를 여기다가 선언해 놓고
그죠? 선언해 놓고. 그 다음에 그 밑에 draw, 하위 클래스에서 draw. 똑같은 메소드로 선언한다는 얘기예요. 구현해 버렸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렇게 구현을 해버렸어요. 그랬을 때 상위 클래스 타입의 객체 참조 변수에 객체 변수에 하위 클래스 타입이 객체를 할당할 수 있어요? 할당할 수 있죠? 할당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상위 클래스의 드로우 메소드를 하위 클래스에서 또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치환이 돼요. 그러니까 이때 드로우 메소드는 뭐가 수행돼? 하위 클래스의 드로우가 수행돼. 마찬가지 사각형을 또 할당했어요. 이때 드로우는 뭐가 수행돼? 또 하위 클래스의 드로우가 수행돼. 그러니까 똑같이 A 드로우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실행되는 게 틀리게 되죠. 이해가 되셨나요? 자, 다양성을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하는 부분이 나오니까 이해가 조금 덜 되셨으면 또 그때 가서 이해를 또 마저 하시도록 하면 되겠습니다.